이제 마지막인데요, 벌써. 이번 주는 저희 수용자 자녀 이야기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 세움의 아이들을 만난다면 이 아이들 갖고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고3이 그 아이의 이름이 아니듯 수용자 자녀도 그 아이의 이름은 아니니까요. 그냥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체에서 그렇게 지칭해야 되는 명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냥 그 아이의 이름 그대로 만나지 않을까. 네, 그 수용자 자녀라는 게 저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으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그대로 들어주겠지만 네, 수용자 자녀로 하기보다 그 아이 이름으로 먼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은 질문을 이제 혹시 봤는데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저희가 지칭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저희에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은 뭐 수용자 자녀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용자 자녀뿐만 아니고 저한테 그런 질문, 예를 들어 수용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엄마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그 앞에 붙는 것들이 꽤 많이 다양해지고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작가들이 쓰는 교정 부호 중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하면 그 부분을 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 있는 그것들은 다 교정부로 빼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수용자 자녀라고 해도 그 안에 인프피와 엠프피가 있을 거고 너무 다양하게 뭐 어저께 아버지가 뭐 수용됐거나 10년 전에 엄마가 수용됐거나 너무 다른 양상들이 다 케이스가 다를 텐데 그것들을 갇히지 마시고 한 아이가 내게 온 확률이 그 어떤 소설이었는지 까먹었는데 인연이 그렇대요. 하늘에서 실이 하나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땅에 꽂혀있는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래요. 그 확률로 한 아이가 온 거잖아요. 뭐 멘토가 많다고 그냥 그 중에 우연히 연결된 건 아닌 것 같고 굳이 그 아이가 다 세움에 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딱 연결된 확률이 우리가 그 정도로 신이 준 확률이라면 저는 그게 너무 기쁘잖아요. 네, 어쨌든 나쁜 사람은 나쁜 단체 아니니까 너무 이상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자체의 기쁨으로 이 아이가 나한테 왔네. 그럼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아이가 뭐 마라탕을 먼저 원하면 마라탕일 거고요. 뭐 로제를 먼저 원하면 로제 떡볶이일 거고. 그래서 먼저 원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고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느릴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이들이 점점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이모 삼촌이 없는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엄마 친구 이모 동네 삼촌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서적인 관계들이 없고 게다가 보호자 또한 없거나 한 명만 있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만나시는 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어려워서가 아니고 어른이어서가 아니고 꼰대여서가 아닌데 본인들이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꼰대 같아서 내가 너무 어른 같아서 내가 본인이 생각하기엔 나이가 너무 든 것 같아서 저러는 거 아닐까라는 나에 대한 나의 편견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는 고마울 거예요. 근데 그 고마움을 내 표피에 닿을 정도로 내가 느끼기까지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들을 조금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놔두시고 그냥 그 아이랑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어른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아직 우리가 스탠드폼 하지 못했다. 우리가 스탠드폼 하지 못했구나 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 책에 또 쓰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아이들의 그 힘, 연대 그런 것들 표현을 하셨잖아요. 또 우리 세움 아이들에게도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 한 명 한 명은 너무 특별하지만 내 아픔이 너무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막 이게 나만 있어서 나만 굶어야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언젠가 SNS가 처음 만들어지고 한 친구가 김밥에서 오이를 빼는 사람들 모여라는 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계속 그거 들은 거지. 김밥에서 오이 빼먹고 먹는 사람 너밖에 없어. 김밥에서 오이 안 먹는 건 우리 집에 너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SNS는 처음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니까 김밥에서 오이를 빼고 먹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10,000명이 너무 금방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같은 아픔이 너무 많고 그 아픔 또한 틀린 건 아니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닌 것처럼 그게 막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아픔 밑에 숨어 있어야 되고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뭐 다리가 부러지는 경험이 있고 나는 손에 상처가 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 경험 중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또 책에 내가 쓴 말 중에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건 괜찮아라는 말보다 더 괜찮은 위로가 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어쨌든 우리가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오이를 빼먹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가 너무 큰 위로이기 때문에 많이 세움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쨌든 활용과 이용을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모인 거니까 막 귀찮게 해드려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그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위로받을 수 있는 창구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 도움받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니까 그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